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가장 비맨으로, 비외교적으로 한국에 대해 불쾌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5.24 조치 해제, 즉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승인 없이라는 것이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승인 없이라는 말이 맞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은 속국이고 미국은 종주국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외교적 갤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이래 만들었는데 이제 누가 누구를 탓을 합니까? 제가 어제 무슨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에 강경선회를 해서 한국의 본때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일부 보수의 트럼프 빠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싫어하는 게 둘입니다. 문빠와 트럼프 빠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봐라 황장수 너 사과해라 또 말 바꾸냐.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이자도 살아야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철학이 없고 원칙도 없고 그때 기분에 따라 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꼬드기는 대로 또 놀아나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봐도 북한의 김정은 일을 저렇게 작업을 해봐도 폼페이오를 4번의 방북을 시켜서 해봐도 이 답도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지가 거래의 달인인데 지금 거래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거래에 쪼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쯤에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오고 있는 시점에 기분 나쁜 일이 나왔죠. 자, 이자들 보니까 내보고 노벨상 받아라. 당신이 이 모든 평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덕이다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의젓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것들이 날 가지고 놀고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영 쪼다가 아니면 지금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외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매너죠. 쌍놈들이나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한 번도 아니라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3번을 말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 속에 참고 참던 부분이 지금 다다닥 터져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경까지는 진짜 야 같다면 줄 거는 좀 주고 달랠 거는 달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의 바보들하고 생각해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거의 간이 배 밖에 놓은 결과가 지금 이 지경을 초래해버렸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정권의 강경화나 정의용이나 이런 자들은 그걸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들 패만 보고 원래 초짜들이 노름을 할 때 보면 자기 패만 보고 아이고 광도 들어오고 뭐 피도 쌍피도 들어오고 좋다 그러죠. 그러다가 광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승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재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방인 한국의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이받아버린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강경화가 그저께 국회에서 이해찬의 질문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라고 했지만은 이 발언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취재진이 한국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생각은 뭐냐니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한국이 당신과 이와 관련해 접촉한 적이 있냐 하니 트럼프는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3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자, 일이 되니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모든 사안은 한미 간의 공감과 협의에 따라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삐그덕삐그덕 한 일이 많았지요. 그때마다 살짝 넘겼죠. 석탄 밀반입 사태 때,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때, 남북 철월도 도로 점검 한다고 북한 올라간다 할 때,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평양 가기 전날 미국에 알려서 폼페이오가 경로 전화를 했을 때, 또 오이사 조치 해제한다 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3번을 발언했을 때,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이 한국 보고 우방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노골화시키기 싫어서 자제를 해왔지만은 이제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례했다. 그래 어쩔랜 거예요. 자, 사람이 싸울 때요. 가까웠던 사람이 싸울 때 너 나를 갖다가 욕했냐? 그랬을 때 보통은 가까운 사이니까 수십 년 절대 안 했다 했더라도 그 누가 잘못 전달했거나 오해다라고 하는데 그래 임마 니하고 욕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3번을 한 것은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통상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때 양국 간에 협의를 한다거나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데 승인이라는 말을 써버렸다는 것은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는 이런 강경화의 표현이 그냥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쭉 봐오니까 진짜로 이것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참에 이걸 판을 깨버려야 되겠다고 미국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문하고 통화를 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또 작년 9월에 6차 핵실험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 유화책을 쓴다고 비판하다가 그 이후에 한미 간의 갈등은 한 1년쯤 물밑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1년 이상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한데 한국은 뭔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냉전이 없어지고 동북아의 질서가 바뀌니 헛소리를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폼페오가 가기 전에 강경화가 핵리스트 신고는 뒤로 미루고 북한이 무슨 영변 핵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만 좀 없애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마치 그것이 미국하고 깊숙하게 합의된 결론인 양 선방을 때렸습니다. 미국 보고 그거 받아주라고 한마디로 압력 넣은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는 가이드라인까지도 정해가 마치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못해서 안다라는 놈인 양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에 화가 더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강경화가 나서서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 하니까 미국이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석탄 밀수 사건을 보도할 때 이제 한국 보고 적당히 좀 해라라는 경고였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요. 또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가기 전에 폼페오가 하루에 전화를 2번 걸어서 분노를 표시했다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유보하고 왔어야 되지요. 폼페오가 40분간 성이 나가지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또 저녁엔 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순화 아니면 또 한미 동맹의 근원이 되는 주한미군 동맹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라든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한편으로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난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담당 고위 관료가 평양 선언 직후 한국은행 6, 7곳을 접촉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준수를 경고하도록 이렇게 했고, 더 나아가서 농협의 건강상 지점 재개 여부에 대해서 캐 물으면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단속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는 실무 부서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위해서 경고를 사전에 해나가는 명분 축적용이었다라는 것을 상식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자, 미국이 접촉해서 문의를 하고 조사를 했던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외국 은행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좀 움직임이 심상찮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미 재무부에서 지난 9월 20일, 21일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KB 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 67곳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이 컨퍼런스 콜을 했다는 거예요. 화상 전화회의. 이 회의에서 미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국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들과 직원들이 등장을 해서 또 각 은행에는 부행장급 간부 한 5명이 참석을 해서 미국 측은 각 은행이 진행 중인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어보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일종의 지금 청문 감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협이 검토 중인 건강상 지점 재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개성공단과 건강상 관광 재개 이슈를 지금 문의를 했고, 한국 은행들이 제재 해제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그래서 은행들은 전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가 경고를 하고 불만을 토로한 날짜가 9월 18일인데 이 날짜가 언젠가 하면 북한의 평양에 가기 전에 폼페이오가 강경화한테 이 불만을 토로한 그 내용 군사 합의서가 북한에서 발표된 날이 19일입니다. 그런데 19일에 하루 뒤인 20일 날 미국의 테러와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이 담당 팀에서 이렇게 은행들을 불러다가 했다라는 것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부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연구 사업 조직을 강화해 왔던 은행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 중에는 상당수가 접근이 시켜서 북한의 개발을 위한 차관이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경제연구센터라든지 외부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고 있고, 우리 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한국 은행들을 통제하고 나서고 폼페이오가 경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다 넣겠다라는 거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수사가 필요 없이 아주 저런 나라에는 그냥 독살 맞게 기분 나쁘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걸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폼페이오가 가기 전에 핵리스트 제출은 할 필요가 없고 영변하고 무슨 종전선언을 맞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국의 외교 장관의 수준이나 그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킨 청와대 전부 지 패밖에 못 본다는 거죠. 미국의 승인 발언은 의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한국의 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 경제적으로 손을 좀 보는 식으로 이왕 무너지는 불타는 집에 휘발유를 끼어 얹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결국요, 트럼프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라. 또 더 나아가서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크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의 문재인이 북한 편에 서서 한마디로 미국으로 하여금 겉으로는 막 좋은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 미국이 싫어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차마 판을 깨는 소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정사실화 해 가고 있다. 그래서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차마 판을 깨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일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주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적당히 비핵화 쇼를 하면서 끝내버리고 한국의 미군을 갖다가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나가도록 만들면서 결국 한국이 미국의 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파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불신이 있다. 이게 인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일부는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놓고 인식차가 있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외교적 표현이고 인식차가 아니고 저쪽 편으로 가고 있다. 여태까지 3대 3이었는데 한미일 북중러 이제 한국이 빠져서 남북 중러로 미일만 남겨놓고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동맹으로서 조율을 해야 된다. 인식차가 아니라 동맹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이 거짓말로 미국과 한국 국민들을 속이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요. 미국의 상하원은 최근에 혹 트럼프가 실수해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맺든 뭘 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를 완전히 했다라고 검증 확인되지 않는 한은 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간선거 전망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의석차가 문제지 90% 정도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원은 공화당이 물 건너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텃밭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재선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단임을 하고 될 만한 안정적인 자기가 믿을 만한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에 물러나면 뒤치다꺼리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신복을 보낼 거냐. 이 고민에 착수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중심이지 이제 북한 문제는 트럼프한테서 잊어질 거고 자 이런 문제에서 북한 문제가 마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렇게 세워주고 재선을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트럼프를 꼬드겼던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바라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맨날 만만하게 하던 거짓말을 더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 거대한 변화가 오는 듯이 쇼를 하던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